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 마케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제 고객들에게 컨설팅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배운 내용들도 같이 결합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잘 들으셔서 직접 비즈니스에 적용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요. 사실 데이터 수집이 먼저긴 합니다. 예. 일단 거의 저는 이제 초벌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없으면 뭔가 이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벌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돼요. 뭐 자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수집을 하더라도 초벌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이 초벌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방문자 수나 혹은 뭐 이제 전환 수,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뭔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의 홈페이지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입 전환 쪽에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 행동 관련된 데이터는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 데이터나 방문 관련된 데이터나 전환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구해 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많이 안 구해져 있는 환경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애널리틱스 세팅을 제가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광고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때도 데이터의 뭐라 그럴까요? 정합성. 사실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틀릴 일이 없는 데이터들이라서 사실 정합성보다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목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EDA, 이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면 이 개념 이제 아시죠? EDA. 그냥 이제 이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저는 이제 데이터 리뷰라고 부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분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9할입니다. 제가 미팅을 가면 저랑 미팅한 고객님들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9할이세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런 탐색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전 예측 분석을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이 어렵죠. 이거를 사실 설명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So what? 저도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대행사를 쓸 때, 어떤 기업에서 대행사를 쓸 때 저도 그 대행사 직원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되려면요,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목표값이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 수치 어떻게 찾아내실 건가요? 물론 이 수치를 마케팅 측면으로만 보면요, ROAS, 요거 잘 보면 ROAS는 광고 효율 분석하는 거거든요. 저 ROAS를 만드는 계산법은요, 결과적으로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값이 안 들어가고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 효율입니다. 물론 ROI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즈니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하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굳이 ROI를 쓴다고 하면요, 이 ROI 계산할 시간에 BP,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ROAS와 BP로 고객 분석을 합니다. 예,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 ROI는 안 잡아요. ROI를 잡을 바에는 BEP를 잡습니다. BEP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잡을 수 있고 상품 각 단위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BEP로 잡아서 가장 주요한 방법은, BEP로 목표를 잡게 되면 일단 원하는 목표 인원, 그게 상담 신청이 됐든 혹은 커머스,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에서 트랜잭션이 됐든 인원수로 딱 끊을 수 있고 결제 금액으로 딱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 그 누가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몇 명만 채우면 우리는 이 상품에 들인 돈 대비 충분히 수익을 몇 % 이상 상승시켰구나, 달성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웃긴 게, 이 BEP를 흔히 말하는 영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영화 관련된 것들을 보면, 연예지면을 보면 어떤 광고가 BEP 몇백 %를 달성을 해서 뭐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BEP 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BEP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재무회계 데이터를 다 까보면 다 초벌이 안 돼 있고 다 흐리멍텅하게 돼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저 BEP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명확하면요, BEP 분석을 통해서 상품도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도 목표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어디까지나 이 BEP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로아스로 보는 게 가장 좋죠. 자, 요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이제 타겟팅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타겟팅, 세그먼트, 또 뭐 이제 세분화, 뭐 표적,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부 데이터가 충분하게 수집이 된 뒤에 고객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어떤 성별이 내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EDA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EDA가 되고 나면 어떤 특정, 우리가 광고를 하려는 특정 타겟팅, 이 고객 군집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군집을 대상으로 매출, 뭐 로아스라면 로아스, 여러 가지 지표들의 예측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여기에 목숨을 건 거고요.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측 들어가고 그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 매체 캠페인 세팅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이제 광고 관리자들이 대부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세팅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삽질, 데이터 기반 캠페인도 여기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다중 캠페인 테스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최적화 캠페인 서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 넘어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예측된 데이터 값과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웬만하면 고객의 터치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직접 광고를 하실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경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에게 이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캠페인을 세팅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 보고서가 참 많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경력 뭐 한 5년 10년 된 사람들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력 5년에서 10년 시니어를 구직한다 라고 하는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데이터 분석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모르는 회사고요. 알면서도 경력직을 저렇게 구하는 회사들은 뭐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해봤는데 본인들에게 맞는 알고리즘이나 기술적인 베이스, 데이터 분석에 대한 테크니컬한 기술적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싹 빼고요. 요거 삽질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게 경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많으신 분들이 무조건 삽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캠페인을 세팅해본 경험이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는 사실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캠페인을 만들게 되면 최적화 캠페인을 만드는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이 완벽하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저도 캠페인 막말로 100개, 200개 만들었고요. 뭐 제가 일하는 고객사들이 300개까지 만들어달라, 더 쪼개달라 하면 300개까지도 쪼갰습니다. 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루 이틀이면 캠페인 300개도 다 만듭니다. 구글 에지 기준으로요. 예. 그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력들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니어보다는 시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자들을 많이 구하시고,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보고서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이미 결론이 뚝 하고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광고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광고해야 되고 이게 잡혀버리고요. 이걸 서서히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동안 인내심 있게 캠페인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저는 사실 이 6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번은 사실 뭐 그냥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예. 1번과 6번의 반복, 그냥 성과 관리. 예. 그냥 요 정도고요. 6번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 지금 이 영상은 저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계신 제 고객님이 보실 수도 있고, 저와 이전에 함께 하셨던 고객님이 보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아니면 그냥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 그냥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마케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 프레임워크 전략을 짜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내심입니다. 왜냐면요, 거의 진짜 제 경험상에는 거의 한 6할 정도는 6할의 고객님 정도는 한 달 안에 이 모든 세팅을 진행하고 과정을 정리한 다음에 한 달 딱 보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그 매체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매체만 무조건 딱 맞춰서 단타로 그냥 성과만 딱 올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캠페인 제대로 세팅하고 매체를 오히려 매체 이해력이 높은 대행사나 경력자가 광고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매체의 로직이 바뀌거나 혹은 타겟군이 바뀌거나 그 업체가 바뀌게 되면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리해야 될 변수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뭐 리타게팅이나 논타게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걸 맞추려면
그 매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아니면 알아낼 수가 없고요. 또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제가 보면 반복적으로 긴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사실 전 한 번도 못 뵀어요. 네, 솔직히 한 번도 못 뵀어요. 뭔가 그 매체가 확 성장을 할 때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이제 비용을 많이 쓸 때, 즉 규모의 경제일 때, 혹은 뭐 그 기타. 예,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이제 막 이제 달아오를 때라거나 혹은 정말 이제 비용을 많이, 예, 이 스펜딩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 근데 사실 그거 외에는 반복적으로 소액을 진행하면서도 성과를 꾸준하게 내는 업체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예, 그 기업은 구글에 인수돼야 되는 업체인 겁니다. 근데 그런 업체 본 적 없으시죠? 대체적으로 대행사 뭐 1년에 한 번, 세네 달에 한 번, 요렇게 이제 자주 바꾸시게 되죠, 대행사를.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인내심입니다. 최적화 캠페인을 만들려면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이렇게 세그먼트나 타겟팅을 구축을 했을 때 이상치가 검출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구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 부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뢰 수준으로 정답률로 예측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경험상으로 할 수 있는 대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대행사 있으시면 저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꾸준히 따라가려면 직원을 뽑으셔서 인내심 있게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와? 왜 성과가 안 나와? 왜 성과가 안 나와? 예, 그거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인내심이란 부분은 성적, 예를 들어 요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건 좀 그렇고 여기다가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영어, 수학, 흔히 말하는 국영수 성적이요, 30점, 50점, 80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 학생을 서울대로 보내려면요, 저 학생이 무조건 다 100, 일단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95점 이상 되는 세 과목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백분율대에서 1등급 라인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컨설턴트예요. 교육 컨설턴트.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서적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강남 1타 강사를 섭외하고. 자, 우리가 이 방법들은요, 이 방법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비용을 마케팅으로 똑같이 바꾸면요, 비용을 늘리고 또 경험이 어마어마한 경력자 직원을 뽑고 상품을 최고로 만들고. 자, 생각해보세요. 비용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한 해 마케팅 비용처럼 쓴다 그러면,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처럼 쓴다 그러면 그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정도면 10대 광고 대행사 다 달라붙어서 비딩합니다. 예. 그러면 모를 리가 없고요. 예. 자, 우리도 이제 똑같이 우리 기업
예, 우리 제품이라 할게요. 우리 비즈니스라고 할게요. 자, 경력자 직원 연봉 많이 들어가죠? 최고의 상품. 일단 상품성이 좋으면 광고를 안 해도 팔립니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성인 여드름을 100% 제거해준다. 예, 이거 광고합니까? 광고 안 해도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기다려서 팝니다. 자, 근데 이거 되세요? 안 되시죠? 자, 이거 되세요? 안 되시죠? 자, 이거 되세요?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이 공부 패턴은 어떤지, 뭐 저녁에 잘 때는 또 영단어를 얼마나 외우는지. 예를 들어 A 학생이요, 오전에 지하철에서, 이거 하나만 딱 예시로 들게요. 오전에 지하철에서 영단어를 외우는 게 공부가 더 잘 되는지, 저녁에 샤워하고 잘 때 외우는 게 더 잘 되는지, 이거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비즈니스로 바꾸게 되면 너무 많아요. 예시가, 시간대는 어떤지, 성별대는 어떤지, 나이대는 어떤지, 뭐 위치대는 어떤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행동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나 태그 매니저로 활용한 데이터, 행동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장바구니 버튼 클릭하고 나서요, 하루에서 3일, 5일에서 10일, 어느 쪽이 구매율이 높을까요? 예. 구매 전환이 높을까요? 수로 해야겠다. 구매 전환 수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상품에 따라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저관여 상품, 여기서 말하는 저관여 상품, 한마디로 그냥 금액이 조금 예시로 하면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면 여기겠죠? 반대로요, 고고한여 제품이면요, 뭐 어떤 수술을 한다거나, 뭐 변호사를 수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하루 이틀 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또 제가 반대로 한번 또 엮어볼까요? 이게 또 어마무진해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사이트는요,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방문자들의 또 여러가지 뭐 방문 키워드나 이런 또 데이터들을 막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해보면 어떤 줄 아세요? 경쟁사 키워드, 구체적인 법률 키워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미 경쟁사도 알아봤고요, 관련된 법률 키워드도 막 검색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문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방문자들만 저희가 잡아서 또 광고해야겠죠? 그럼 벌써 캠페인이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캠페인이 마구잡이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캠페인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테스트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분석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 설명을 드렸고, 성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프레임워크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